국산 24000LBF급 엔진의 핵심 기술 개발 성공. 엔진 국산화, 꿈은 이뤄진다. 6세대 스텔스 엔진. KF-21 전투기 한국형 엔진 싹 다 교체. 미국의 큰 충격.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군비를 확장하면서 한국 방산업체를 향한 러브콜도 늘고 있다. K방산이 지닌 제조 역량을 활용해 방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한국이 쌓아올린 트랙 레코드를 활용하면 신흥국에서도 수출이 용이해진다. 제너럴 일렉트릭 GE에서 분사한 방산업체 GE 에어로스페이스도 한국과 협력을 원하는 기업 중 하나다. 지난 2일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만난 리타 플레어티 GE 에어로스페이스 디펜스 시스템즈 부사장은 한국은 GE 입장에서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시장이다 라며 전투기 엔진 수입국인 동시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곳이다 라고 설명했다. GE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월 GE에서 분사해 출범한 항공엔진 전문 기업이다. 이전까지 GE에서 항공엔진을 담당했다. 이곳에서 제작한 항공엔진은 7만여 개에 달한다. 이 중 4만 4천여 개가 여객기 등 민간 항공기에 들어갔고 2만 6천여 대는 전투기에 쓰였다. 플레어티 부사장은 세계 민간용 항공엔진 시장의 66%를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점유하고 있다고 했다. GE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을 수출의 교두보로 삼았다.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한 엔진을 활용한 국산 전투기 수출길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서다. 경공격기 FA-50을 비롯해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에도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이 적용됐다. 플레어티 부사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한국 협력사가 없었다면 이런 성과도 없었을 것이라며 1980년대부터 40년간 이어진 협력관계가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했다. 플레어티 부사장은 한국 기업과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이 출시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기업이 독자적으로 항공엔진 개발에 나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다. 신형 엔진을 개발해 시장을 국내 기업과 양분할 수 있어서다. 플레어티 부사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오랜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첨단 엔진 개발에 협력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 GE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의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다 라고 강조했다. GE 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세라믹과 탄소섬유를 섞은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 소재 CMC를 엔진용 소재로 전환하는 중이다. 이게 성공하면 기존 합금 소재보다 무게가 3분의 2가량 가볍고 내열성이 뛰어난 게 특징이다. 엔진 수명을 늘리고 성능을 향상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GE 에어로스페이스는 첨단 기술을 총동원했다. 3D 프린터를 활용한 적층 제조 기법이 핵심이다. 부품을 하나씩 제조하지 않고 3D 프린터에 소재를 넣으면 프린터가 설계도대로 이를 쌓아 올려 부품을 제작한다.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차세대 엔진 개발에 주력하는 배경엔 군비 확장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아시아 여객 시장의 성장세가 가팔라지고 있어서다. 개발도상국에서 인구가 급증하면서 여객 수요도 덩달아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UN 세계인구 전망에 따르면 세계인구는 2040년까지 91억 8천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도 등 아시아 개도국에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인구 증가는 여객 수요로 이어진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베인앤드컴퍼니에 따르면 여객 수요를 측정하는 유상 여객 킬로미터 RPK 유상 여객거리 KM당 매출액 는 2030년까지 유럽에선 1% 증가하는 동안 아시아에서 55% 늘어날 전망이다. 교체 주기가 임박한 기체도 산적해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항공기 3만여 대가 운항 중이다. 이 중 70%인 23,400여 대가 교체가 필요한 노후 기재다. 이 때문에 2030년까지 항공엔진 6만 4천 개가량이 신규 발주될 전망이다.
리서치 업체 마켓앤드마켓에 따르면 항공 엔진 시장 규모는 지난해 750억 달러, 약 104조 원에서 2026년에 930억 달러, 약 129조 원을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2. 비상금 532억 원 쓴 1호 영업사원 순방외교. 계엄 한방의 물거품. 그간 윤석열 정부는 영향을 받던 나라에서 영향을 주는 나라,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며 책임 외교를 강조해왔다. 외교 지평 확대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안보 및 경제 이익 극대화도 노렸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세일즈 외교에 적극 나섰다. 2023년 1월 101개 기업이 동행한 아랍에미리트, UAE를 시작으로 6월 205명이 경제사절단과 베트남, 10월 각각 130명, 59명이 경제사절단과 사우디아라비아 및 카타르, 11월 영국, 12월 37개 기업과 함께 네덜란드를 방문하며 공급망 구축, 해외 수주, 국내 투자 유치 및 첨단 산업 협력에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도 시야를 확장해 영내외 국가들과 양자 지역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인태 전략도 추구했다. 미국, 일본과 밀착하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한 가치외교에도 힘을 쏟았다. 3월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12년 만에 한일 양국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기로 합의했고 4월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핵협의 그룹 NCG를 창설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당시 미국 국빈 방문 때 윤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하고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해 호응을 끌어내기도 했다. 8월에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최초의 한미일 3국 단독 정상회의를 했다. 올해도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3년 연속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했으며 필리핀과 싱가포르, 체코를 방문해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지난달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펙,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페루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갖고 협력체제 유지 및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간 밀착으로 글로벌 안보 지형의 대격변이 예상되는 시점에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지난해 해외 순방과 정상외교에 편성된 예산 249억 원에 추가로 국가 비상금인 예비비에서 끌어다 쓴 532억 원. 올해 관련 예산으로 책정된 271억 원까지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다. 계엄에 따른 윤 대통령 출국 금지로 정상외교는 중단됐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중요 외교협의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코리아 패싱 가능성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한 달여 앞두고 한국의 외교 컨트롤 타워가 마비되면서 미국에서는 한미동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반대로 미국 간 직접 접촉 가능성은 커졌다. 국격도 땅에 떨어졌다. 외신은 윤 대통령을 정치적 좀비, 식물 대통령이라고 표현했고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까지 한국에 대한 여행자제 권고를 내리는 상황이다. 9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추가 수출 계약의 연내 성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당장 이번 계엄 사태의 여파로 최근 방한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한국형 기동헬기 생산 현장을 둘러보려던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한 일도 있었다. 또 한국 방산에 관심을 보였던 스웨덴 총리의 5-7일 방문 일정도 취소됐다. 방산업계는 정치체제의 특성상 특히 국가 정상 간 소통이 계약 체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동 지역에서 한국 방산 수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와 관련해 호주 국립대학교 ANU 소속 아리우스 데르 연구원 역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데르 연구원은 9일 현지 시간 동아시아 포럼 EAF에 기고한 글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자유주의적 제도와 규칙 기반 질서를 옹호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그의 행정부는 한국에서 선출된 역대 가장 친서방적 행정부 중 하나였다고 했다. 데르는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행동은 한국 정부를 혼란에 빠뜨렸고 정부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짚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집권하는 한 한국은 중국이나 심지어 북한과의 경쟁에서마저도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라고 내다봤다. 데르는 특히 최근 체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트럼프의 동맹국 및 전략적 경쟁국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 북한의 진화하는 핵 위협 등의 맥락에서 지금 시기는 특히 해롭다고 덧붙였다.